안녕하세요. 하늘땅법당 임바울 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네.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랑 동거인을 네. 알아야 되잖아요. 알 수도 있고 네. 모를 수도 있어요. 아,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건물은 서울에 있는데 네. 임대인이 거주하는 곳은 네. 뭐 경기도나 뭐 지방에 있다. 아. 이런 경우에 모를 수도 있죠. 그 임대인이 만약에 윗집에 살면은 알 수 있겠네요. 대부분 알 수가 있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네네. 임대인이 이제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네네. 하고서 이제 해지를 하겠다고 하려고 이사 가라고? 예, 이제 그걸 예고를 해주려고 네네. 임차인을 찾아갔어요. 집에 찾아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살고 네. 있다. 실무에서 이런 사례잖아요. 예. 똑똑똑 임바울 씨 계세요? 지금 없어요. 누구세요? 집주인인데요. 이럴 때. 네. 임차인은 안 살고 네, 다른 사람이.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네. 변호사님 이제 실제로 네. 저도 중개를 이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사례가 있어요. 임차인에게 이제 이사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네. 임차인이 연락은 안 되고 네. 뭐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거죠. 네네. 해지의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어야만 해지가 됩니다. 전달되어야 된다. 네, 그냥 무조건 그냥 계약 파기다 이러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소송의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세요. 소송으로 네. 걸린다. 이제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서 네. 계약 해지를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뭐 이 소장의 송달 부분의 도달을 이제 도달로 뭐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예. 이제 이사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네, 그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가 도달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소송 같은 경우도 어쨌든 소장이 송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야 진행이 되는데 네네. 지금 임차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공시송달의 방식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공시송달? 네. 이거 어려운 전문 용어인데 이게 뭐예요?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함은 네. 이제 그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가 없어서 네. 법원에다가 네. 이제 서류를 다 보내고 법원에서 그런 소송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거를 법원 게시판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법원에서 그렇게 보관하고 게시를 함으로써 네. 그 송달이 된 것처럼 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이사 나가라고 표시했다라는 것을 네. 법원이 보증해준다. 네, 이렇게 그런 쉽게 거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네. 이제 명도 소송을 하시고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제 의사 표시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임차인이 만기가 돼서 이사 나가라고 하려고 하는데 안 보인다. 네. 결국은 소송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때 누구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박진희 변호사님 찾아주세요. 여러분. 네, 아주 간편하게 쉽게 해결해 드립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네. 이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없어요라고 하는 네. 분, 임차인 아닌 분.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저녁 때는 막 불이 켜져 있어요. 네. 근데 낮에 가서 두들기면 대답이 없어요. 네. 그리고 밤에 가서도 두들겼는데 불이 꺼지고 대답이 없어. 이럴 경우에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임차인이 네. 그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네. 제3자에게 뭐 임대를 또 해준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는 이제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거든요. 전대차 네. 계약, 전대차 계약. 네, 전대차라고 해서 다 무효는 아니고요. 네네. 임대인이 동의만 해주면 네네. 또 임차인이 자기의 또 임차인을 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에는 네네.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몰랐다는 거는 네. 당연히 동의가 없었다는 동의가 의미죠.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지금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해서 살고 계약을 있다. 이제 해지할 수 있고요. 네네. 그 지금 살고 있는 제3자는 어쨌든 무단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명도 청구를 하셔야죠. 이 경우에도
경찰 불러서 바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된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게 민사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스스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이제 명도 청구를 하시고 네네. 만약에 그 전차인, 그러니까 지금 무단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네. 거주한 기간이 꽤 됐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뭐 물론 이제 임차인이 차임을 잘 냈으면 됐지만 네네. 임차인도 차임을 잘 안 냈다 네. 하면 지금 그 제3자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당이득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제3자를 상대로도 뭐 그 임료 상당을 손해를 배상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네. 여러분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네.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임차인이 아닌 사람은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네. 안 나가면 소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실무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분에게 네. 이제 물어보면 네. 대부분 이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가면은 불이 켜져 있는데 네. 두들기면 불이 막 꺼져. 네, 아 몰래 살고 있는 거네. 원래 예. 아니 그냥 그래도 그냥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얘기하고 네. 설명하고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불이 막 꺼지고 대답도 없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네. 변호사님 이번에 뭐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이렇게 뭐 등록을 했다는데 저 그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그 네.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번에 부동산 전문 분야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 변호사도 그 변호사협회에 이제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만 네네.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네. 뭐 이렇게 등록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러분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실무에서 이런 네. 사례처럼 그 왜 모르는 사람이 네. 내 건물에 살고 있다 네.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 내 건물에 내가 집주인이 살고 있다 이러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네. 뭐 지방에 살고 있거나 멀리 살 경우에 발생할 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임차인한테 월세 안내 때만 전화하지 마시고 그 때때로 이제 카톡으로 네. 이제 근황이 좀 어떤지 좀 물어보면 네. 그 피드백이 오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자.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의사소통을 잘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부동산 관련 사건들 신중히 잘 처리해야 되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하시고 여기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땅 법당 임마을 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